쪽 라인에서 쓸만한 거는 어차피 이건 뭐 3D 라인이 더 편하니까 그렇다 치고, 뭐 슬롯 밀은 원래 램프나 윤곽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요거랑 조각 말고 못따기 드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어드밴스 드릴, 서클 밀, 릴렉스 보링, 나사 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돼서 요 정도까지는 우선 하고 고속 가공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못따기 드릴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못따기 드릴 똑같아요. 근데 그냥 원어와스크 찍고 여기를 찍고 드로잉을 해보면 똑같아요. 이게 뭐가 틀리냐? 아이고, 지원되지 않는 공구래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공구는, 여기 공구 관리 잘 안 했네요. 이거부터 해야겠네. 자,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공구는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스폿드릴. 그래서 스폿드릴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스폿드릴 들어가면은 무조건 각도 말고는 뾰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보다 조금 더 크게 먹을 거예요. 하고 뭐 속성의 마무리랑 뭐 핀들하고 핏 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사이클로 안 나오고 G01로 나와요. 자, 하고 6파이로 안 되죠? 12파이로 할게요. 12파이. 자, 여기서 이제 못따기의 깊이나 C의 양을 넣어주는 거죠. 깊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으니까. 휴지 기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휴지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0.5C를 준다, 0.3C를 준다라고 하면 이 못따기 원 잡았던 사이즈에다가 요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휴지 시간을 넣겠다라고 하면 시간을 넣으면은 G01 타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링크는 똑같아요. 10mm, 뭐 3mm, 뭐 재료 상단 0까지라고 해서 한번 보자고요. 출력이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결상률 안 켰네 하면 이렇게 G01로 나옵니다. G01 250 뭐 이런 식으로 G01로 출력이 나가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81로 컨트롤 C V 한 다음에 대충 양을 집어넣어 넣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빈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어드밴스 드릴, 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건드릴. 우리가 사이클의 한계가 있죠. 중간중간에 피드를 바꿀 수 없고 시작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는 어드밴스 드릴이라고 하는 걸로 G01로 코드가 출력이 나가는 어드밴스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 드릴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고 나면 도형을 하나 찍어 볼까요? 하나만 찍어 볼게요. 8파이다. V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공구를 하나 그릴게요. 새 공구 생성. 드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라메다를 못 고치면 유드릴을 사용할 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프량을 다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파이 하고요. 8파이 대충 할게요. 8 아이고 안 찍히네. 하고 길이를 한 200mm로 하고 할게요. 끝내기, 속성 마무리, 기본 피드 뭐 아무렇게나 놓고요. 어드밴스 드릴에 보면, 자, 여기 절삭 파라메타라는 구간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세그먼트를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120mm까지 뚫어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자,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던지 오른쪽 버튼에 세그먼트 삽입
삽입, 삽입, 삽입. 위부터 들어갈게. 하나, 아니, 너무 많은가? 삭제하고 몇 개만 지울게요. 찍고 요걸 눌러도 돼요. 아이고 참.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아이고 예 다시 들어갈게요. 몇 개만 더 지우고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만 하죠. 자 처음 깊이 마이너스 한 40mm까지는 이송 속도를 나는 400으로 뚫을 거야. 시계 방향으로 들어갈 거고, 회전은 뭐 한 4,000 정도, 2,500, 한 3,000 정도만 뚫을게. 절삭률을 키고 휴지 시간을 넣고 싶으면 넣고, 종류는 안함은 81처럼 그냥 수직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그냥 81로 뚫고, 깊이가 20, 마이너스 20 안 들어갔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까지는 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라고 40을 넣을걸. 위에 거 40 정도만 보실게요. 마이너스 40mm까지 뚫고, 그 다음에 40mm 구간부터 마이너스 100mm 구간까지는 피드를 똑같이 400으로 500으로 가고, 300으로 가고 300으로 가고 2500만 스핀들을 줄이고, 절삭률을 키던 에어를 키고 관통을 키던 하고, 사이클을 전체 세그먼트가 여기서 전체 세그먼트는 복귀, 내가 지금 전체 83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40mm까지 복귀를 하고 내려가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칩 브레이크, 그죠? 칩 브레이크를 넣으면 이제 점프량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확장 깊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래서 첫 번째 팩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높이를 바꿔주는 거고요. 내가 한 0.5 정도 높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바꿔주는 거고. 자, 첫 번째 팩은 이게 나머지 처음에 들어갈 때 팩의 양을 좀 줄이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떨어지는 거리, 첫 번째 Q값. 한번 첫 번째 Q값을 나는 한 1mm만 할 거고, 아니면 한 3mm 하고, 나머지 거는 한 4mm 들어갈 거야. 5mm나 이렇게 들어, 5mm나 4mm나. 최소는 0.1이 들 거고, 0.1을 들 거고, 0.1이나 원하는 대로 들 거고, 복귀량이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에서 얘기했다는 절삭을 하고 올라갈 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삭하고 그냥 이거는 거의 끊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0.1을 넣는다든가 이래주면 잠깐 섰다 가고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유드리를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파라미터를 못 고치면. 에? 이렇게 Z축 급속이송 진입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면 들어갈 때 급속이송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근데 뭐 굳이 이럴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놓고, 나머지 구간 뭐 150mm, 이거 밑에 이거는 0.5 정도 확장을 하든지 하고, 여기는 그냥 자, 여기서는 전체 세그먼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세그먼트라고 하면 아까 마이너스 다음까지 들어간 데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재료 상단이라고 하면 0까지 올라가요. 0까지 올라가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칩 브레이크로 하든지 전체 세그먼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하면 첫 번째 팩 3, 여기는 한 10mm 최소 팩, 이렇게 하면 복귀량이 없죠. 무조건 위까지 두 번째 세그먼트까지 올라갈 거니까. 나머지는 삭제하고, 여기서 피드를 바꿔야지. 피드 복귀할 때는 1500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한 250만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스핀들을 세울 수도 있고,
절삭률을 뭐 막을 수도 있고 떠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넣어볼게요. 대충 이렇게 넣어서 계단형 이게 입력값을 넣어서 복귀도 당연히 올라가는 높이를 저거 계속 바꿔줘도 돼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출력이 나가면 마찬가지로 교재에 절삭률 안 켜져 있네. 교재에 보는 대로 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로따로 분리가. 올라갈 때 높이, 들어갈 때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사이클마다 분할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건드릴 식으로 팩의 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좀 길은 드릴 같은 걸 뚫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관통인데 중간에 빈 공간이 있고 양쪽이 관통이다. 이거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데가 있다. 그럼 여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드를 빨리 지나가게 한 다음에. 네? 그죠? 그런 식으로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드밴스 드릴인데, 얘는 2002인가 버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02 정도 버전에 들어왔던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쓸만한 거는 나삼이라고 서클밀, 그 다음에 할게요. 서클밀. 자 잠깐만, 그 전에 공구관리자를 잠깐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가공관리자에 공구관리자 창을 잠깐 넣어보고 가봐요. 홀더 먼저 좀 넣어보고 갈까요? 홀더를 여기 넣고 가자. 자,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구관리자 들어가서 여기서 바꿀까요? 공구관리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구관리자 바로 여기 가공 경로창에 공구관리자. 근데 어셈블리 상태로 이제 22인가 20 그때부터 20 몇 버전부터 이제 어셈블리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홀더까지 다 공구 따로 홀드 따로. 자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주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쓰는 게 기계별로, 그죠? 기계별로, 그 다음에 뭐 재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알루미늄 공구다 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게요. 새 공구 만들기, 새 공구 목록 만들기, 그 다음에 AL 6061 이렇게 스틸용, 알루미늄용 하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툴DB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공구 쪽으로 가서 내가 앞에 했던 것들 추가를 하고 싶거나 그럴 땐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만들어도 되고, 이걸 다 끌어다가 선택을 하고, 아이고 어셈블리 상태로 왜냐하면 지금 기본 홀더가 장착이 돼 있는 상태. 더블 클릭해 보면 기본 홀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상태밖에 못 들어가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래다가 끌어다가 놓으세요. 뭐 공구만 만들 것 같으면 여기 밑에서 새로 계속 공구에다가 새로 만드시면 돼요. 지금 홀더가 껴 있는 상태니까, 기본 홀더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끌어놓고 수시로 내가 하나를 만들 때마다 밑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시면 돼요. 많아지겠죠, 데이터량이.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계별로, 그다음에 재질별로 드릴, 뭐 그다음에 뭐 45C 서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다 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툴DB가 한 202만 개가 넘게 있어요. 재질별로, 공구 사이즈, 길이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합을 해야, 제가 이제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 밑에 작업자들 분들이 회사가 그 가공하는 조건이 또 동일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당한 거를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최소한 10D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8파의 기준 80mm, 알루미늄이면 0. 얼마씩 끊어라, 몇 mm씩 끊어라, 절삭 깊이 이럴 땐 얼마더라고 다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마무시해요. 11, 61쪽 항상 고위선 커터부터 탭이면 피치, 규격이 틀리면 규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끌어다가 그냥 끌어올려요. 그래야 모든 데이터가 다 동일해지죠. 왜?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지금 안 들어가네. V가 안 눌려. 하고 V를 누르면 새 파일 하나 열어볼까요? 새 파일 하나 열면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누르고 가공 이제 머신 밀링 아무거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스타트 할 때 윤곽 가공 딱 들어갔어. 엔터. 공구관리자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요거 여기를 가던가 마우스 오른쪽 공구관리자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가던가 요걸 누르던가. 요걸 누르고 폴더를 이것도 바꿔놓으신 여기 오픈해서 내가 쓴 AL6061을 기준으로 더블 클릭 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 쓸 때 10파이 황상용이야 R이라고 되니까 더블 클릭 하고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면 데이터를 넣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공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폴더가 하나가 돼 있지만 뭐 드릴, 서스 뭐 이렇게 재질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엔 큰 틀은 이거일 거예요. 장비별로 나눠질 거예요. 매거진 포켓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꽂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개면 30개를 기본적으로 꽂혀 있는 거를 딱 넣어놓고 주로 쓰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장비별로 나눠놓은 다음에 재질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잘 안 쓰는 것들이 점점 추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이게 여기 들어간 후에 거르기라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르기라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나면 내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전체 리셋하고 안함 엔드미라고 탭만 하고 누르면 그것만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고르고 찍어 들어가게 가면 그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구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로 매거진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해놓으시고 기본으로 M8 뭐 주로 쓰는 탭들하고 엔드밀 종류 이렇게 재질별로 딱 해놔야 여러분들이 공구를 만드는 시간도 저장이 되지만 누군가가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회사의 표준이 되고 항상 꺼내 쓰면은 그 밑에 가르치기가 더 편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접근하는 게 절삭 조건 때문에 접근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본인이 잘하면 뭐예요? 본인이 잘하면 계속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는 밑에 그 회사가 평균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더블 클릭하면 올라가 있으니까 선택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절삭기 별마다 대충 이제 이걸 끌어다 안 쓰더라도 딱 열었을 때 얼마씩 넣어야지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포개해서 다 일일이 하나씩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구관리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장되는 위치는 아시다시피 똑같아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사용자 공용 문서 우리 홀더 집어넣었던데 거기 있어요. 공용 문서에 쉬드 마스터 캠 미래 툴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A 누르면 여기 있죠. 툴 DB A 요거죠. 새로 만든 게 이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포맷을 한다거나 할 때도 이렇게 홀더 지난번에 드린 거하고 백업을 했다가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 버전에서 열면은 무조건 저장이 상위 버전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 만들 때는 그 회사에 있는 최하위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하위 그 다음에 불러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최하위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뭐 하이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최하위 버전으로 작업을 해서 끌어올려야 다 수정할 때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보자. 이제 이거 했고요. 어드밴스 했고 슬롯밀은 뭐 이거는 필요 없긴 한데 우선 제일 그나마 쓸만한 서클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서클밀을 우선은 한 30파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자, 슬롯밀하고 서클밀은 쓸 수 있는 게 중에 내가 그나마 쓴다는 이유가 진입을 하기가 좀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카운터 그죠? 가운데로 진입을 하는 게 좀 편해서 사용을 해요.
슬롯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곽에 램프를 돌아도 다 똑같고, 그보다 크면은 포켓으로 잡으면 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이제 이거의 장점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멍 하나 뚫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키우는 경우, 얘는 그래도 좀 써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작은 화살표, 여기에 내가 서클밀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만 우선 잡아볼까? 하나 딱 잡으면 지름이 31로 돼 있네요 하고 확인. 자, 주로 쓰는 게 뭐 황삭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황삭이 들어갈 것 같으면 황삭으로, 포켓식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포켓으로 잡고 막 이럴 거니까 굳이 필요는 없는데,10파이 엔드를 선택을 할게요. 아니면 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3파이 10파이 아무거나 무시하고. 자, 절삭공구, 절삭 파라메타, 컴퓨터. 자, 도형의 지름은 여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31파이로 잡았지만 32로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고치기만 하면 돼요.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하시고, 시작 각도는 지금 회전 시작 각도는 90도, 여기서부터 0도, 90도, 180도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0도. 그다음에 황삭은 지금 꺼져 있죠. 황삭은 우선 안 킬게요. 황삭은 꺼져 있는데 보통 여기만 써요. 보통 알루미늄이나 스틸 종류들 구멍 하나 뚫고 카운터 같은 거 그냥 일일이 꽂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돌리고 끝날 때 정삭에서 세미 정삭으로 거의 대부분 다 먹여놔요. 네? 그래서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의 중점은, 자, 원래 황상을 쓰면 헬릭스나 램프로 들어가게끔 포카드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세미 정삭을 키면, 자, 진입 형태의 옵션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무조건 시작을 할래? 그 다음에 진입 뽑기 시작 각도, 그죠? 진입 뽑기를 할 때 링크를 90도로 치고 들어갈래? 뭐 이거죠? 치고 들어갈래? 그리고 각도, 이송할 때 각도를 어느 정도 꺾어서 들어갈래? 고이송이 되는 거죠. 고이송이 되는 거고, 부하를 좀 덜 받게, 직선보다는 그래도 좀 꺾어 들어가야 힘을 좀 덜 받으니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대신에 장점이 또 하나, 오버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겹친이 된 중복 오버랩이 돼 있으니까 그냥 원만 찍었는데 오버랩도 되고 진입을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고 좀 편하죠. 그래서 좀 그나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미 정삭의 숫자를 내가 12파이짜리니까 두 번만 한번 가볼까요? 자, 하고 그 대신에 꼭 깊이 가공을 하던 공구 측면을 가공을 하던 공구 유지는 항상 기본 옵션으로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점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이너스 5mm씩 절삭을 하겠다. 항상 공구 유지는 기본 옵션 마이너스 20mm까지라고 하고 한번 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게 되죠. 그냥 가운데 기준으로 딱 들어갔고, 가운데 기준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진입을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정삭이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세미 정삭에서 체크를 먹여주고 한 번 더 정삭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차가 없는 카운터나 이럴 때 그냥 한번 하고 빠져나오는 용칼로 쓰면, 그냥 깊이 쪽에서 가다가 여기서 바닥, 어차피 공구가 많이 들어가면 바닥에 휘어가지고 바닥 조도가 별로 안 좋으니 1을 하고 0.1 한 번 더 넣어줘요. 그냥 바닥 한번 훑고 나오라고, 바닥에 단 좀 안 생기게 그렇게 하고 말아줘요. 옆은 그냥 차라리 100분 5나 이렇게 줘가지고 좀 크게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윤곽으로 잡으려면 또 진입점도 찍어야 되고 거리를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좀 주로 쓰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다시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한꺼번에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생긴다든가 베어링 자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뭐 가운데 얼마 안 움직이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입 뽑기가 가운데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걸 빼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으로 그럼 측면만큼 딱 떨어져 들어가니까 90도의 반경만큼 필요하니까 필요하고 하시고, 세미 황상을 집어넣게 되면, 특별하게 45% 똑같이 맞춰놨죠. 포켓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냥
세미 황삭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이게 아이고 진입복귀가 진입이 어디 보자. 헬리컬 진입 세미를 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헬리컬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늘려지게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거면 포켓이나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세팅을 세미 중삭과 정삭을 넣어서 카운터 위치나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클 밀이라고 해요. 헬릭스 보링은 헬릭스 보링보다도 나사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헬릭스 보링보다는 나사밀의 활용도가 더 높으니까. 나사밀은 아시죠? 스레드밀, 서반의 바이트 같은 걸로 나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가운데다가 그릴까? 이게 조금 시뮬레이션을 버워야 되면 잠깐 치우고 가운데다가 외경 나사로 하게요. 외경 나사가 M30 하나, M30에 1P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우선 하고 내경 나사도 한번 넣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외경 나사와 내경 나사. 자, 가공별로 나사밀. 자, 도형을 하나 찍어줄게요. 처음에 30이 됩니다. 처음에 외경을 찍으면 지름이 들어가죠.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공구 생성. 29로 그렸어야 되는데 내가 1P짜리 할 거면. 자, 여기서 스레드 나사밀이라고 있을 겁니다. 나사밀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의 정의 미터게. 자, 여기에서 피치를 1피치짜리로 하겠습니다. 1피치짜리. 외축 지름은 8파이짜리로 하고, 스레드는 아시다시피 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날이 여러 개가 있고 외날짜리도 있어요. 그죠? 외날짜리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외날짜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피치가 피치 날 골이 60도짜리잖아요. 60도짜리인데 굵은 피치들은 여기 알값, 안쪽 알값이 더 커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외날짜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피치마다 점점 저 안으로 원래 피치보다 더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규격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사면 내가 원하는 피치의 값만 넣으면 딱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규격으로 나온 애들이 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외날짜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그죠? 여러 개의 날이 돼 있으면 딱 그 피치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규 피치로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100분의 2나 뭐 이렇게만 주면 잘 들어가요. 100분의 2 이상. 근데 우리가 뾰족한 더블 앵글 커터 60도짜리 이게 다 구비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품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 장진에서 나오는 60도짜리 그냥 앵글 커터를 사요. 60도짜리. 그럼 삐쪽하잖아. 삐쪽한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저는 다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피치가 0.7일 때 얼마 들어가야 되고 피치가 1. 얼마일 때 얼마 더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 데이터가 있어요. 점점 커져야 돼요. 한 0.25에서 한 3피치 정도 되면 0.35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깎아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더블 앵글. 그래서 놓고 6파일짜리 자 공구 만들고요. 자, 나사의 2의 숫자 이거 중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샀는데 10개짜리가 있다. 10개짜리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중간은 생략하고 한 8개 넣겠다 라고 하면 중간에 한 바퀴를 돌고 8피치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우선 해보자고. 1만 넣어놓고 시작 컷. 자
자, 외경 나사가 30이니까 우선 여기부터 해야 돼. 외경 나사야. 외경 나사야. 그리고 도형 지름 덮어쓰기. 자, 외경 나사니까 1피치짜리니까 내경 29가 나와야 돼. 29가 나와야 돼. 그죠? 외경 지름 빼야 되니까. 피치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나사 시작 각도 스타트 나사 시작할 때 0도 90도 어디서 시작할래? 0도부터 시작을 할 거야. 오버컷. 자, 우리가 오버컷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플러스 값을 줄 때 더 들어가는 거예요. 0.2를 주면 내가 원하는 양보다 0.2만큼 더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 나사가 안 들어가네? 그럼 여기를 더 키우는 거야. 0.1, 0.4 이런 식으로 볼트나 너트를 넣어보고 키우는 거야. 거꾸로 마이너스 값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키우고 경사는 저거 PT 탭, 그죠? PT 탭 정도로 하시는데 우리가 PT 탭은 경사각이 60도가 아니에요. 55도예요. 그죠? 55도 이게 55도짜리라 파는 데가 외날짜리는 없어. 제작을 해야 돼요. 거의 제작을 하셔야 돼. 근데 60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60도로 해도 빠꾸는 안 맞긴 하는데 좀 그죠?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55도로 하나 제작을 해 놓으시는 것도 왜냐면은 서스나 뭐 이런 것들은 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PT가 있으면 양이 좀 많다 싶으면 모델링 해가지고 이 경사각까지 다 깎은 다음에 스레드로 매겨요. 그러면 그래 서스 같은 경우는 안 망가지니까 계속 제작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계산을 해놓은 모델링을 다 집어넣고 PT 탭별로 사이즈별로 모델링 넣어놓고 거기다 얹어가지고 다 돌리고 하시면 더 힘을 PT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경사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경사각도 필요하시면 컴퓨터 외경 나사 도형 지름 29를 넣고 자 여기서 이 왼손 나사 오른손 나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오른손 나사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오른손 나사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거 보셔야 돼. 이게 공구 수명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주물하고 주강이나 강 알루미늄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내경 나사는 아래서부터 위로 끌어올려야 하향이 떠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외경이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하향이 되고 그래서 내경일 때는 아래서 위로 안 보이더라도 아래서 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공구 수명이 버팁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진입폭기 파라메타 자 제점이 시작할 때 이게 그냥 Z축 시작 높이 원호 Z축이 아니라 그냥 M30짜리면 29 피치잖아요. 피치보다 바깥으로 넘어가는 원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냥 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벌어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경 나서는 내경 나서는 얼마만큼 링크를 떨어지겠다라는 걸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직선 시작 여기다 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원호 시작 각도 어디서부터 지금 링크를 해서 빠져올래 90도 쪽부터 뭐 이렇게 0도부터 나 상관없고 그럼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거고 90도를 이렇게 놓게 원호 90도를 그리며 자 상단 하단 진입폭기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이제 위로 조금 더 넘어가냐인데 굳이 필요는 없어요. 진입폭기인데 하고 측면 가공은 내가 1피치짜리면 얼마가씩 들어가 10마씩 매길 수 있겠어요. 어차피 근데 1피치짜리면 0.5밖에 안 되잖아요. 0.5밖에 안 되니까 굳이 뭐 필요는 없고 항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넣겠다. 0.1만 하고 마이너스 20mm의 나사를 내겠다. 마이너스 30mm까지 나사를 내겠다. 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1피치짜리는 위에서부터 자 정면에서 보면 스타트 자 여기 좀 올라갔죠. 자 한 바퀴를 돌 때 그냥 한 바퀴를 돌 때 1mm씩 내려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1mm씩 내려가고 스레드가 나사산이 많을 때는 여기다가 2의 숫자를 내가 8로 하면 10개짜리다. 아, 너무 많은데? 8개짜리는 5피치씩 건너뛰는 거예요. 숫자를 넣으면. 볼게요. 그러면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한 번 내려갈 때 다 5mm씩 내려가는 거죠. 지금 5피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봐보면
재료 설정을 갈게요. 재료 설정 창에서 원 요걸 찍을게요. 엔터. 밑으로 40mm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0mm 안되네. 40으로 하고 요거를 위쪽을 찍어주세요. 위쪽을 찍어주세요. 확인 한번 누르고 모의 가공을 불러주세요. 나오겠죠? 나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꼭 유의사항이라고 해봐야 내 경우 예상 꼭 선택하시고 이게 그래도 하향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선택을 하면 이게 하향이다 이게 상향이다 하향이 나오게끔 꼭 방향을 맞춰주시기만 하면 특별하게 링크 진입 뽑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치보다만 크게 주시면 충돌 날 일도 없고요. 만약에 한번 해본 다음에 나사가 안 들어가면 여기를 계속 키워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지름만 잘 입력하시고 그러면 그래도 60도짜리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장진 같은 게 CFI까지는 나오니까 그건 얼마 안 하니까 외날 같은 거는 한두 개 해놓으시면 가는 나사 같은 경우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도 위로 라고 하면 확인 한번 눌러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정삭은 여기 찍고 아래서부터 끌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아래서 끌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황삭 정도, 황삭 커터 같은 걸로 그냥 뭐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 측면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커터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말한 서클밀로 보링을 하는 것보다 난 그냥 헬릭스처럼 내려가는 게 좋다고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얘까지는 주로 좀 쓴다. 내용은 별로 없고 점가공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점가공은 가공 데이터를 낼 때 쓴다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반도체 우리가 이제 점가공은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포켓이 여러 개 있어. 스트로크가 아대를 여기다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여기 가공을 하고 다음 포인트 여기에 아대를 내려오게 하고 제품을 민 다음에 스트로크 안 나와서 제품을 민 다음에 낀 다음에 할 때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로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수동으로 내가 작성을 할 때도 쓰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가 아대를 이게 스트로크가 안 나와서 한번 밀어서 바늘 가공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뭐 18짜리 아니면 내가 옆에 여기도 날려야 양쪽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바이스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여기 잠깐 내려가게 한 다음 여기 한 5mm 뛰게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아대를 밀게 한 다음에 여기 정상을 스토퍼 엔드를 거꾸로 밀고 내려오게 한 다음에 밀고 스타트 누르면 양쪽을 까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때 포인트가 그럴 때 이제 위치를 처음 스타트 할 때 내가 한 6파이짜리다. 그러면 뭐 이거 너무 작게 그려놓긴 했네. 반경이 이렇게 뭐 대충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포인트를 잡아놓고 가공 경로에다 놓고 원점을 여기다 옮긴다. 여기다가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든가 원점을 여기다 맞춰놓고 여기서 그냥 점 하고 위치를 잡고 G0으로 나오게 할래 G0으로 할래 뭐 이렇게 해놓고 세공구 생성을 해서 스핀들 없이 6파이 하고 오래돼간만 해서 하고 딱 점각 어디 갔냐? 따로 없네요. 하고 나면 이제 G코드로 출력이 나면 X형, Y형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좀 고쳐야지. 가공 시작 앞에 딱 넣어놓고 좀 고쳐야죠. 회전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X 얼마, Y 얼마 위치가 나오면 여기다가 조금 고치긴 해야죠. 포인트를 잡는 역할. 내가 여기다 하면 예를 들어 얘기를 사용을 한다. 아유 왜 그러지? 여기서 작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아이고. 여기 하고 여기 10mm로 고치고 뭐 지금 안 고쳐지니까 뭐 G01 Z 마이너스 G01 Z 마이너스 뭐 10mm 점하고 M00 걸어놓고 이 정도만 써주면 아대가 G01 F로 점 아이고 잘못 썼어. 왜 이렇게 안 써? 이게 뭔가 눌러졌나? F 뭐 1000이든지 뭐 이렇게 내려오게 한 다음에 M00이 걸리면 이것만 앞에 조금만 고쳐주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옆에 가공하게 들어가게끔 포인트를 잡아주고 여기 조금만 고쳐줘야죠. 그렇게 해서 아대가 내려오게끔 해서 쓰실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